안녕하세요. 시너트NS 황 매니저입니다. 이번에는 제로트러스트 모델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로트러스트를 사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한 백엔드의 기능 및 작업이 존재합니다. 제로트러스트 구성 요소 중 주요한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설정 안에 DNS 섹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K2가 DNS를 처리하는 방식은 특별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사용자들은 내부에 있는 서버를 접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신의 DNS 서버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K2의 제로트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자체 DNS에 접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K2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원격 사용자의 DNS를 K2의 DNS로 지정하고 로컬 서픽스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서픽스에 대하여 내부 도메인 컨트롤러로 포워딩하도록 설정한다면 내부 서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임의로 0단 로컬이라고 명명한 도메인 컨트롤러로 사용자 트래픽을 포워딩하여 어떻게 접속을 통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0단 로컬이라는 도메인에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설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DNS 기반 트래픽이 K2를 통할 때 제로트러스트 접속을 다루는 것입니다. K2는 0단 로컬이라는 서픽스를 확인하면 사용자의 트래픽을 내부 도메인 컨트롤러로 리다이렉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K2의 여러가지 기능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우선 해당 레코드를 도메인 컨트롤러에 리다이렉션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K2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보안 정책을 세팅할 수 있고 동시에 K2의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로트러스트 접근 보안 정책을 세팅하여 보겠습니다. 시크릿 섹션의 세 가지 그룹 중 웬 파이어월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웬 파이어월은 이스트-웨스트 트래픽, 즉 내부 사용자와 자원 간의 트래픽을 관리합니다. K2의 트래픽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K2의 많은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허용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제리 얼로우 RDP라는 정책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제로트러스트 디자인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로트러스트 디자인에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개념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권한을 가진 자원에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제리 얼로우 RDP는 제리라는 VPN 사용자에 대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정책입니다. 허용된 트래픽 방향은 보스로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지만 접속은 제리 PC에만 접속을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K2의 DNS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제리라는 사용자는 제리 PC.0.local이라는 PC에만 접속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와 포트는 RDP와 ICMP만을 허용하였습니다. ICMP는 일부 핑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K2의 장점은 조직 내의 실제 도메인 컨트롤러와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DHCP를 통해 IP 주소가 변하는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도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가 다이나믹 IP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도메인 컨트롤러에 보고하기 때문에 K2는 IP 주소가 변하더라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2는 고객이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높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제리 PC가 가지고 있는 내부 IP 주소들과 상관없이 정책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정책에서는 제리의 모든 추가적인 트래픽에 대해 차단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RDP와 ICMP를 제외한 모든 트래픽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로트러스트 원격 접속 설정은 사용자가 허용된 자원에만 접속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GTNA 서비스는 자원의 이름과 IP 주소를 매핑하여 관리해야 하는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정책 설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이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켜보겠습니다. VPN에 연결합니다. 이제 VPN에 연결되었으니 프롬프트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핑 명령어를 사용해 jerrypc.0.local에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제리PC의 주소인 10.253.9.33으로부터 허용된 ICMP 응답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인 핑을 통해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인 10.253.9.10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접속이 차단되어 타임아웃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제리PC 이외의 다른 자원으로는 접근할 수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리에게 허용된 제리 PC에 RDP 서비스를 통해 접속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리 PC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테스트를 위해 제리 PC의 IP 주소를 임의로 바꾸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제리 PC의 IP 주소를 33에서 34로 임의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DHCP 환경의 IP 주소 변경 상황을 강제로 재현해보는 것으로 제가 기존에 연결하고 있는 세션은 즉각적으로 끊길 것입니다. 보시면 제리 PC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제리 PC.0.local의 핑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액세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핑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제리 PC.0.local의 IP 주소가 34로 바뀌었고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K2의 DNS가 제리 PC에 변경된 IP인 34를 다시 확인하여 재할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격 데스크탑 세션을 열고 제리 PC.0.local로의 연결을 확인하면 IP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RDP 접근도 가능함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K2의 또 다른 장점은 이 규칙을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우 유연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정책의 또 다른 멋진 구성 요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2의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사용할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벤트 디스커버리라는 섹션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섹션에서 필드별로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위해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제리 PC.0.loca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모든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벤트 중 하나를 클릭하여 확정하면 어떤 규칙에 대한 이벤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접속 시도가 있었으며 VPN 사용자로부터 원격 데스크톱으로 접속이 허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VPN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리 PC.0.local에 접근한 보안 이벤트, 원격 RDP 세션, 사용자 제리가 K2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해당 리스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사용자가 언제 그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K2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VPN 환경 내에 허용되지 않은 다른 자원에는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제어 능력과 함께 풍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 정책을 배포하고 생성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하면서 정교한 방법을 제공합니다.